네,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검색에서 한국 농수산 TV를 치시면 이렇게 다양한 한국 농수산 TV 영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실 1등 복숭아 만들기는 클릭해보면 영상이 플레이 되죠. 근데 이 밑에를 누르시면 이쪽에 1등 복숭아 비법 보기라는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URL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1등 복숭아 만들기 프로젝트 안희영 강사의 비법 PPT가 이곳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복숭아에 관련된 동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숭아에서도 명품 복숭아를 만들 때는 이 생육을 조절해주는 그런 붕소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헤칼에 대한 거 아까 얘기했고요. 비대기 때 생육 관리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얼룩이 지는 게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6월 달에 다이센이나 망코질을 많이 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황으로 소독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검은색 곰팡이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생략되고 푸르겐이나 그렇죠. 복숭아 하나 따왔습니다. 집에서 오늘 하나 따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시커멓게 되는 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과수원의 창고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 박스를 물 묻은 박스를 들추게 되면은 그 밑에서 검은색 곰팡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게 이런 부유 떠다니다가 이 털에 묻게 되면 거기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습도가 높을 때 여름에 많이 생겨요. 실제로 6월 달서부터 그게 생기는데 그 시점에 봉지를 씌우고 나서 한 번 정도는 유황계통을 주는 게 좋습니다. 또 아니면은 우리 여기 모두싹 가지고 주게 되면은 그 증상이 없어져요. 복숭아에서 시커멓게 얼룩을 주게 하는 열매가 됐던 우리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없애주게 되고요. 이걸 할 때 있잖아요. 또 고온 성숙기 때 그 여러 가지 미량섬이 많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알마니라고 그런 게 있어요. 알마니는 당도하고 습기하고 비대 이걸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알마니하고 우리가 그 모두싹을 치게 되면은 아주 깨끗하게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그 착색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복숭아는 착색이 되면서 비대가 되게 빠르면서 부피 생장을 금방금방 해요. 부쩍부쩍 큰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고 그러면은 뭐 엄청 큽니다. 이럴 때, 야, 눈에 봐서 너무 하루가 다르게 클 때, 이 순간에 걱정을 해야 될 거는 칼슘이 따라가게 해야 돼요. 칼슘은 이게 느리고 아주 군뱅이처럼 아주 너무 느려가지고 복숭아는 여러 가지로 크는데 이때 칼슘이 못 따라가게 되면은 복숭아는 물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 뭐 황복숭이 됐던 여러 가지 비대제를 많이 치게 되는데 끝까지 비대제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클 때 그 순간에는 항상 고순도의 칼슘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맨 마지막에는 칼슘 쪽을 쳐야 돼요. 마지막까지 꿀맛이 됐던 뭐 페인팅이 됐던 뭐 컬러링이 됐던 그거보다도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칼슘을 치고서 그리고 수확을 하는 것이 이 복숭아의 보구력을 높이는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숭아 크는 게 눈에 보일 때 그때 여기 보게 되면은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는 비대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를 섞어서 뿌리려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죠. 이럴 때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비대제인 프로텐이라고 그런 것을 모두싹하고 섞어서 뿌리게 되면은 그러면 효과 좋습니다. 다만 요걸 뿌릴 때는 요 순간에는 일반 모두싹이 아니고 4종 모두싹을 주게 되면은 저 4종 모두싹에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서 세포를 분열을 더 활성화시키는 아연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뿌리에 좋으냐면은 이렇게 해서 논에다가 제초제를 뿌렸는데 모는 많이 죽고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논에다가 아연 입자를 갖다가 딱 뿌리게 되면은 벼가 쫙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세포 분열과 뿌리 발생에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 아연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붕소하고 또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종 모두 써가고 이 프로테인하고 같이 주게 되면은 아주 궁합이 딱 맞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그 열매를 우리가 그 매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도 좀 너무 많아 보이죠, 그렇죠?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우리가 8월 달로 중순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실제로 꽃눈은 가지에서 7월 말에 생겨가지고서 8월부터 서서히 발육을 하는데 그 순간에 열매가 또 너무 많게 되면은 발육이 확실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한 해 좋으면은 다음 해가 그 나쁜 해거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매년 똑같이 좋은 물건을 좀 많이 수확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다음에 아까 뿌리 관리를 통해 가지고서 약간 착과가 많더라도 유지가 되게끔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적절한 추비 시험과 더불어서 이때가 되면은 황산가리를 좀 넣어줘야 됩니다. 황산가리가 얹게 되면은 이파리 가해가 약간 갈색으로 조금 변해요. 갈색으로 변하는 게 가리 부족입니다. 성숙 비료라고 해서 복숭아에서 당도를 높이고 경도를 높이고 맛을 좋고 착색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그 가리를 이때 추비를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2번 정도에 나눠서 가리 추비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럴 때 위쪽으로는 우리가 아리스타라고 그러는 영양제가 비대를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요. 다음에 성숙시키는 작업을 하고 성숙 전형에는 하이브리드는 당도 증진제입니다. 당도 증진제. 만약에 그동안 복숭아 당도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 그러면은 유황이 들어가면 당도는 1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은 한 2도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 이 집 복숭아는 맛있다. 그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확용 바구니 또 하고요. 그러면서 뿌리만 좋게 되면은 이렇게 수확전 낙가가 없습니다. 특히 얘들 있잖아요. 이 가지가 꼭지가 짧다 보니까 이게 부피가 크면서 가지 눌린 자리가 생기면서 똑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여러 개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결국은 그건 뿌리가 나쁜 거예요. 뿌리가 전체적으로 유지가 안 된 거고 지상부에 비해서 뿌리가 적으면서 위에가 흔들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 노화 물질이 쌓인 거고 나무가 금방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뿌리는 우리가 잘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얼룩에 대한 것도 모두싹을 주면은 다 엄습니다. 가지 얼룩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바람들이도 있잖아요. 아주 이게 속이 그냥 아주 헐거울 정도로 이게 뭐냐면은 내용물이 엉듯이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얘들이 흡비력이 높아가지고서 좀 더 NK 축이나 질소질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질소질이 확 올라가는데 칼슘이 못 따라가면 이 증상이 다 생깁니다. 칼슘이 못 따라갑니다. 세포가 질소질만 될 때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프로텐이라든가 아니면 아리캡이라든가 칼슘이 25% 붕소 2% 이렇게 붕소하고 칼슘이 같이 들어있는 기능성 있는 걸 쓰는 것이 효과가 좋고요. 다음 이상 편습가는 한쪽만 익어버려요. 이것도 질소가 많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질소가 있는 NK 복비도 주고 그러는데 비가 딱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물에 더 잘 녹는 게 질소질이에요. 질소질이 땅에 깔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런 여러 미량 성분 그 중에서 칼슘하고 붕소가 흡수를 방해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특히 붕소가 못 올라가고 그러면은 생육 조절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쪽만 있게 되고 장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붕소 칼슘 섞인 걸 주게 되면 되고요. 다음에 이런 것도 영양분이 이상 뭐냐면 분배 이상으로 있잖아. 한쪽만 익어버려요. 한쪽만. 이게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전주 복숭아에 여름에 이게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를 딱 우리가 캐봤을 때 굵은 뿌리만 있고 잔뿌리가 없는 포장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굵은 뿌리가 있잖아요. 굵은 뿌리가 질소질을 하고 수분을 2가지만 흡수를 해요. 굵은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고 실제로 복숭아의 품질과 생육 관리를 하는 미량 성분들은 전부 잔뿌리가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게 많이 생긴 포장들은 뽑아보게 되면은 잔뿌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영양적으로 우리가 균형을 못 이루게 되면서 조직이 한쪽서부터 물러지고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뭐 아리캡이라든가 이런 게 칼슘이 고농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열과가 되는 것도 뿌리가 나쁠 때 땅에서 수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생기는 거고요. 이상 과육이 관련되는 것도 전부 다 질소질 비료 이때 장애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일소도
질소는 올라가는데 칼슘이 못 올라갈 때 이런 다 터지게 되고요. 특히 서쪽 햇빛으로 했잖아요. 저녁 때까지 햇빛을 서쪽에서 받는 포장에서 전정을 했을 때 이쪽에 가지가 없어서 이파리가 가려주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 증상이 심합니다. 저런 포장일수록 뿌리 관리하고 칼슘을 더 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 이게 수지 증상입니다. 다 삐져나온 게 세포에서 다 빠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질소질 비료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 또 너무 속효성인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세포가 뭔가 자기 견디지 못하고서 세포질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붕소를 주고 그러고서 중간에 칼슘을 연면살포해 주면은 많이 고칠 수 있고요. 줄기 터지는 것도 뿌리가 나쁠 때, 또 수확을 한 다음에는 얘들이 아주 한 번에 수확을 못 해요. 특히 만생종은 한 3번, 4번을 해야지 수확을 합니다. 그 기간이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기진맥진해서 막바지까지 끌고 왔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얘들이 힘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수확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끝나자마자 한 번 정도는 약간이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있는 그런 영양제하고 연면살포를 해서 수세를 회복시킨 다음에 가을 추비를 있잖아요. 살짝을 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감사 비료를 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병충해에 대해서 월동우 유황 제품을 그동안 많이 썼는데 저희 모두싹 가지고 한 3월 25일 그때까지 발화가 되기 직전까지 우리가 250배로 주게 되면은 어지간한 병에 대한 거, 응애라든가 충해에 대한 것까지 똑같이 방제가 들어가고요. 이 천공병 다발생 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질토양이라든가 또 물이 많고 상대적으로 뿌리가 못 뻗었을 때 잔뿌리가 없는 포장들은 질소질이 많을 때는 무조건 천공병이 걸립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뿌리만 제대로 키우면은 병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이 천공병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천공병에 대한 거 이 가지 끝에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잖아요. 천공병을 있잖아요. 바리문들을 많이 뿌렸어요. 바리문. 그렇죠? 실제로 충북 쪽에서는 500ml짜리 바리문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숭아 천공병에 입상 형태로 해서 등록을 한 게 영일 스마트입니다. 영일 스마트는 바리문이 입상서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고병 약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효균이 제일 없으면서 가장 일찍 뿌릴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항생제로 보시면 돼요. 천공병.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게 되면은 모두싹하고 은나노크린을 있잖아요. 살균에 대한 거 곰팡이하고 세균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싹하고 은나노크린을 혼합을 해서 주게 되면은 이런 아까 뭐냐면은 이 천공병에 대한 거하고 똑같이 같이 다 잡을 수 있어요. 오갈병도 잡을 수 있고 검은점 무늬병은 검은점이 이 넓게 퍼지는 것입니다. 이게 점이 더 정확하게 찍히는 것은 흑성병이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제필 무늬병에 대한 것도 또 똑같이 다 잡을 수 있고 이 제필 무늬병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유황 제품으로 잘 잡는데 만약에 일반 제품으로 잡는다 그럴 때는 최근에 복숭아에 등록된 게 선두주자가 있어요. 선두주자 그런 약재 다음에 여기서는 카디스 롱케어, 카브레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복숭아에서 병이 됐든 충이 됐든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모두싹이나 은나노크린으로 다 된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좀 심각할 때, 그때는 전문 약재 가지고서 하나를 섞어서 뿌리는데, 자, 추천하는 게 있잖아요. 추천. 일반 곰팡이 약에서는 모두싹에다가 예방적으로 할 때는 카디스입니다. 카디스. 예방적으로 카디스가 제일 낫습니다. 뭐 균핵에 대한 거, 제필 무늬병에 대한 거 그걸 잘 잡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 순간적으로 얘들을 때려잡는다. 그렇게 할 때는 카브리오이가 제일 낫습니다. 카브리오이.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흑성병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모두싹에다가 또 은나노크린을 친환경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은나노크린으로 방제를 하면 또 됩니다. 이 탄저병에 대한 것도 은나노크린으로 방제가 되고요. 역병에 대한 건 있잖아요.
역병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숭아에는 프론사이드 쪽을 좀 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기능을 갖고 있는 역병 살균제가 이게 스나이더 포인트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같이 주면은 역병을 잡을 수 있고요. 또 진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드싹을 줘도 잘 잡습니다. 응애에 대한 것도 모드싹이 잘 잡습니다. 다만 응애가 뭔가 방제가 늦어서 심각하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선캡이 됐던 주음이 됐던 피라니카가 됐던 응애약을 하나를 넣어주는데 선캡 쪽이 잘 듣습니다. 선캡. 자, 응애 약제 기준이 있고요. 다음에 깍지벌레에 대한 게 있고 그 또 노린재에 대한 게 있습니다. 노린재. 이 노린재를 있잖아요. 이 하나로 충삭이 되게 잘 잡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하나로 충삭이 여러 벌레를 동시에 잡는데 못 잡는 게 있어요. 응애 쪽하고 응애, 총체 쪽이 조금 약합니다. 그 말고는 진딧물에서부터 해서 특히 이런 그 노린재하고 나방 쪽을 잘 잡습니다. 나방을. 하나로 충삭에 나방 약재, 노린재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노린재 피해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농약을 섞을 때는 우리가 팬텀을 섞으면은 노린재는 그러니까 상당히 잘 잡습니다. 그래서 근데 팬텀 있잖아요. 나방이 좀 약해요. 팬텀 성분이. 근데 나방 약재가 우리 명타자가 있습니다. 명타자를 팬텀에다 혼합을 한 게 청실홍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숭아에 생길 수 있는 우리가 면충사부터 시작해서 깍지벌레, 다음에 그 이런 날개 매미충, 다음에 꽃매미, 여치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나방까지 제가 볼 때는 일반 약을 쓸 때는 청실홍실이 제일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약재를 쓸 때는 하나로 충삭을 쓰시면은 거의 다 잡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순나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 하나로 충삭에다가 만약에 뭐 하시면은 나방 전문 약재가 프레바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순나방에 대한 거. 이것 때문에도 고민 많이 하시죠. 근데 실제로는 순나방 방제보다도 심식나방 방제가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식나방은 6월 중순하고 8월 중순 요때 방제를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방에 대해서 요때 그 밀도가 높아졌을 때는 한 가지 약재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충삭에다가 나방 약재를 하나 넣어줘서 방제를 하고요. 굴나방, 또 입마리 나방, 또 유리나방 여기도 다 하나로 충삭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살의 전벌 여기도 들어가게 되고 혹시 있잖아요. 이렇게 그 딱정벌레 때문에 꼭지가 얘들이 요 분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똑똑 떨어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아무 약이나 안 듣더라고요. 디밀린 쪽이 잘 들어요. 디밀린이 또 옵타브 또 아니면은 이거 하나로 충삭에다가 요 디밀린이나 옵타브를 넣어서 주면은 잡고요. 다음에 갈색나게 매미충입니다. 이것도 하나로 충삭에 잘 잡습니다. 꽃매미도 어제 잘 잡고요. 또 여치도 잘 잡고 또 이게 선녀벌레입니다. 자, 말은 선녀벌레지만은 이 선녀벌레 때문에 점점 피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방제가가 높은 모두싹하고 하나로 충삭을 혼합해서 뿌리게 되면은 어지간한 이 복숭아 밭에 이런 병충해는 다 잡을 걸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방제력이에요. 방제력. 여태까지 설명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조만간에 다시 좀 더 정리해가지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잠깐. 응애로 어떤 걸로 해요? 네? 응애. 응애는 아까 모드싹이 잘 잡아요. 모드싹에다가 선캡이나 그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약재, 그 PLS에 대해서 등록 약재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약효를 높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복숭아에 대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 보게 되면 검은점 무늬병 있잖아요. 이거는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예전에는 안트라콜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있잖아요. 모드싹만 치게 되면은 검은점 무늬는 거의 다 해결이 다 돼요. 그 중요한 게 이 세균 구멍병이 청공병입니다. 청공병 중에서 여기서 볼 때는 제일 약재가 센 것이 일품입니다. 일품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일품이.
근데 이걸 먼저 치는 것보다 이거는 조금 마지막적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농용신 쪽을 한번 먼저 들어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농용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알이 농용신 쪽으로 주고 그 상태에서 다음에 아그리마이신 쪽으로 준 다음에 일품 쪽으로 간다. 요 세 가지 가지고서 우리가 모두싹하고 섞어주는 작업, 또 아니면 은나노 크린으로 같이 섞어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청공병은 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그 똑같은 약인데 회사마다 틀려서 이름이 틀린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청공병이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방검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발화가 되기 전에 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바리문 쪽으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바리문 쪽 있잖아요. 좀 보게 되면은 좀 더 안전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바리문을 맨 처음에 치고 다음에 농용신 치고 아그리마이신 다음에 일품 요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잘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청공병은 다 잡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역병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증상을 그렇게 확실히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시들고 열매가 물러질 때 보게 되면은 예방할 수 있는 건 미리카트하고 후론사이드. 그 중에서 미리카트 말고 후론사이드 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지간한 다른 병하고 이것을 동시에 방지를 할 수 있고요. 오갈병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냥 오갈병이 있고 잎 오갈병인데 거의 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선두주자 이게 카디스고요. 다음에 미소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갈병을 그동안에 우리는 그동안에 황으로 방지했고 다음에 요 델란으로도 방지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탐실이라든가 이 타로닐이 요때 치게 되면 약간은 좀 장애가 나옵니다. 요거는 오갈병이 생겨 5월 초거든요. 이때는 다코닐 쪽보다는 델란이나 이쪽으로 주는 게 더 낫습니다. 다음에 잿빛 곰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복숭아에 피해를 많이 주는 거는 전부 다 잿빛 무늬병입니다. 잿빛 무늬하고 잿빛 곰팡이가 틀립니다. 잿빛 곰팡이는 더 온도가 낮을 때 꽃 쪽에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잿빛 곰팡이는 거의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 중에 여기 카브리오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복숭아에서 나온 살균제 중에서는 이 카브리오이가 약효는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될 때 같이 혼용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잿빛 무늬가 이 전주 쪽에서는 피해가 되게 많습니다. 그동안에 잿빛 무늬병 약이 그냥 변변치 않게 등록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카디스 그리고 머큐리가 되게 강합니다. 또 흰가루까지 생기는 걸 다 막아주죠. 또 벨리스프러스 이런 약제하고 또 미리본이라는 게 약이 되게 이것도 강한 약제입니다. 미리본 이렇게 또 그러고서 스트로비 이런 걸 치게 되면은 이런 약제들은 그 하나를 주게 되더라도 탄저병서부터 이런 잿빛 무늬병 또 흰가루병 동시에 다 방제를 하는 약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잿빛 무늬병이 종류가 되게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그 중에서 이런 살림꾼 같은 것도 되게 강력한 그런 잿빛 무늬병을 방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확이 하는데 온도가 뜨거워서 잿빛 무늬가 심각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서 이런 약제 또 실바코도 또 등록이 돼 있고 실바코를 액상으로 만든 게 선가드입니다. 선가드 이렇게 주는 작업이 괜찮습니다. 또 잿빛 무늬병이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아졌다는 거. 다음에 탄저병에 대한 것도 좀 만성적인 경우에 탄저병이 그래도 좀 나옵니다. 당도가 높아지면 생기죠. 그 중에 제일 여기서 강력한 것은 여기 프로키온이 카브리오이를 액상으로 만든 겁니다. 일단은 탄저병에 대해서는 프로키온이 제일 강한 약제입니다. 그리고 뭐 보통 그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러고서 이 탄저병이 쭉 가죠. 그 다음에 탄저병 쪽으로 살림꾼도 괜찮은 약제고요. 실바코. 어떻게 보면은 탄저병에 대해서는 실바코하고 카브리오이를 교대로 주는 작업을 하고요. 다음에 이 모두싹하고 우리가 실바코나 이런 걸 혼용을 하게 되면은 탄저병에 대한 것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자, 또 깍지벌레에 대한 거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날개 노린재에 대해서는 스터네트가 이게 부메랑 쪽입니다. 부메랑. 스터네트. 아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청실홍실 쪽을 주게 되면은 그 복숭아에서 생기는 벌레에 대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방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한화로 충싹에다가 청실홍실을 섞게 되면은 응애 쪽하고 거의 응애 쪽만 좀 빼놓고선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응애에 대한 것은 그 대신 모두 싸게 어느 정도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고요. 다 진드물에 대한 거 아까 얘기했지만은 진드물에 대해서는 힘센이라고 그런 게 여기서는 제일 강력합니다. 힘센 다음에 그 트랜스폼이 제일 강력하고요. 그래서 그 모두 싹에다가 하나씩을 혼용을 해주시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순나방, 나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멜로플러스나 또 이런 뭐 어바우트나 암메이트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나방이 잘 안 죽는다 그럴 때는 저항성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되는 이 암메이트 쪽을 쓰시면은 인독사 카브라고 써 있는 걸 쓰게 되면은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는 나방이 제일 잘 잡는 게 요 인독사 카브 성분들입니다. 요 성분으로 추가해서 이거하고 하나로 충싹하고 섞어서 치게 되면은 거기다가 나방을 뭐 순나방이 됐든 심식나방, 유리나방, 굴나방 다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순나방에 대한 것도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고요. 자, 다음에 그 심식나방에 대한 것도 잘 잡습니다. 여기서 또 나방에 대해서 하나 추천할 것은 그동안 알타코아도 잘 잡습니다. 근데 알타코아보다 단가가 저렴한 게 같은 성분인데 이 프레바톤이 좀 잘 듣게 되고 그러고서 토리치라고 그런 것이 요것이 나방 쪽에서는 상당히 잘 잡습니다. 그래서 모두 싹하고 혼용을 해서 치게 되면은 잘 잡습니다. 그게.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자료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새로 등록이 된 약재 중에서 좀 뽑아가지고서 가격하고 약효하고 그 적당히 맞는 것을 우리가 골라가지고서 방제가를 높이는 작업을 매뉴얼을 지금보다 더 정확히 짜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주 한옥마을 한쪽에 우리 복숭아 나무를 화분으로도 심어가지고서 그 복숭아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전주 복숭아의 명품을 알리고 또 거기서 즉석 음식에 대한 것, 음료에 대한 것을 푸딩이 됐던 또 그런 쪽을 판매하는 쪽을 또 선물용으로 복숭아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소포장을 판매하는 것 그게 되게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쟁반하고 칼하고 해서 복숭아를 거기서 직접 깎아서 드시게끔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ere we go.